선배님과의 만남을 준비한 런투미입니다. 10월 2일 드디어 정약용 선배님이 모교를 방문하셨는데요. 정말 기대되는데 정약용 선배님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하, 반갑네 성균인 후배님들. 이렇게 격하게 반겨줄 줄 나도 몰랐는데. 그나저나 내가 220여 년 만에 졸업을 한 지 220여 년 만에 이렇게 학교를 찾아오게 됐는데 굉장히 신기하고 새롭구만. 안녕하세요. 선배님을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워낙 유명하시지만 선배님의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래, 내 소개를 하지. 다들 알지? 내 이름 정약용일세. 나는 실학과를 전공했고 나는 부국강병을 목표로 부국강병을 국가 개혁의 목표로 하고 있지. 그리고 정치관은 민본일세.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나는 바로 이 목민심서를 써냈지. 실학, 부국강병, 그리고 민본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선배님의 상징인 목민심서가 탄생하였군요. 그리고 관의 입장인 선배님께서 민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쓰신 책이라 더욱더 사랑받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 책을 쓰게 되셨나요? 조선 후기 내가 그 책을 쓸 당시에는 참으로 혼란스러웠지. 백성들은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수령들은 당쟁 싸움에 빠져서 자기 이익을 챙기기 바빴지. 그래서 내가 수령들 좀 배우라고 이 책을 쓰게 되었다네. 그렇다면 혼란스러운 오늘날 우리 사회와 목민심서가 만난다면 어떨까요?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반가워. 저 이렇게 뵙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저는 목민심서를 읽으면서 청렴함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래, 한번 해봐. 네, 선배님 앞에서 부끄럽지만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원전 불량부품 사건으로 촉발된 여름철 전력난과 관련해서 정부가 오늘 줬던 비리와 탐욕의 먹이 사슬이 드러나면서 국내 원자력계가 철퇴를 맞고 고리 원전의 납품 비리 캐도 끝이 없습니다.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결과는 더 충격적입니다. 납품 비리에 동원된 위조 서류도 200건에 가까웠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올 여름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력 대위기, 전력 대란. 그 논란의 중심에는 바로 이 원전 비리라는 네 글자가 있었습니다. 납품업체의 고발로 시작된 원전 비리 사태는 2012년 납품업체의 품질 보증서 위조와 2013년 검증기관의 성적서 위조가 드러나면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또한 올 여름 이에 대한 결과로 원전 2기가 가동이 중단되면서 전력 대란의 주범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일명 원전 마피아라고 불리는 폐쇄적 집단을 처벌하는 단계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원전 비리에 관련된 사람이 송치되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선배님께서 쓰신 목민심서에서는 율기 6조의 청렴한 마음, 청탁의 물리침을 통해 뇌물과 청탁에 관한 선배님의 생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뇌물을 받으면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과 사사로운 청탁을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목민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청탁과 같은 공직윤리의 결여를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목민심서에서 이전 6조의 아전 단속과 사람 쓰기를 통해 세력을 믿고 속이는 간악한 자들의 처벌을 주장하셨습니다. 또한 국가의 녹을 받는 아전들이 부패하였을 때 백성들이 공공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선배님의 생각과 같이 2012년 이미 발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비리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주장합니다. 또한 원전 비리 사태와 같은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정치적,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요즘은 명품 가방보다 명품 시계를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시계,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조선일보의 8월 25일자 불경기에도 수천만 원대 초고가 명품 시계가 잘 팔리는 이유. 명품 시계를 전문으로 뇌물 수수한다는 시계 형님 같은 기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가의 시계가 뇌물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건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일명 김영란법이 올해 7월 30일자로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현대에도 공직자 윤리를 더럽히는 사건에 관한 강력한 법을 필요로 함을 우리는 절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선배님, 여태까지 제 의견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그래, 참으로 기특한 후배구나. 나도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으로 느끼는 것이 많아. 아, 선배님, 저도 목민심서를 읽으면서 요즘 이슈인 성폭력 범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 얘기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래, 해봐라. 네, 우선 동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그래서 잠을 자던 초등학교 1학년 여자 어린이가 괴한에게 납치돼 펜션 성폭행을 여주인을 당했습니다.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 2명이 붙잡혔습니다. 이미 다른 성폭행 혐의로 수배를 받고 있었는데 달아날 시간을 벌려고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지적 드러났습니다. 장애인을 수차례 걸쳐 성폭행한 아파트 주민들이 경기도 무더기로 용인의 한 구속됐습니다. 모텔에서 10대 청소년이 2살 어린 여성을 살해하고 경찰 수배를 시신까지- 받던 40대 남성 2명이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았습니다. 대학 기숙사에 침입해 여대생을 성폭행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성폭력 전과자가 또다시 성폭행을 하려다 주민에게 붙잡혔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현재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어린이, 여성,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범죄 급증의 원인으로는 왜곡된 성문화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성교육 등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65%의 설문조사자들이 성폭력 범죄의 급증 원인을 관대한 처벌로 꼽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우선 미국을 보면 미국은 평생 동안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주거 지역에 제한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성폭력 범죄를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심지어 사형을 선고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나 폴란드에서는 화학적 거세와 같은 강력한 처벌을 통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국민 대다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처벌이 솜방망이와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결국 대한민국의 성폭력 범죄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였던 친고죄가 폐지되고 강간죄에 대한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더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취업 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46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직장인 10명 중 9명은 현재 처벌이 굉장히 느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욱더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솜방망이 처벌의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법관의 양형 재량권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조계의 수령인 판사가 법관의 양형 재량권을 남용한다면 굉장히 안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강력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선배님? 내가 적어놓은 목민심서의 형전 6조에 보면은 내가 송사를 심리학에 대해서 잘 적어놨네. 그걸 한번 적용해 보게.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대로 된 법안을 적용하는 것은 이 중에서 형사사건의 판결에 해당합니다. 현재 형사사건의 판결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많으며 그리고 국민의 대다수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법안을 제정하고 판결하는 것은 국회의원과 판사들의 임무입니다. 수령이 책임을 다한다면 모두가 억울함이 없을 것이라는 선배님의 말씀은 현대에 접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하구나. 하지만 선배님, 선배님 혹시 죄수를 불쌍히 여기라고 쓰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 썼지. 하지만 이 말은 현대에 접목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는 사이 범죄자들이 교도소에서 편히 휴식을 즐기는 모습, 그리고 잘 먹고 지내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선배님의 말씀이 현대에 접목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봐도 현대 실태에서는 현대에 접목되기 어려울 것 같구나. 그래서 그 고전 책을 읽을 때 비판적 독서가 참으로 중요하지. 선배님, 저는 책을 읽으면서 훌륭한 수령은 떠난 후에도 사랑이 남는다. 이 말이 너무너무 감명 깊었습니다. 훌륭한 수령이 떠나고 난 후에 가장 크게 남는 것은 사랑이라고 나도 생각하네. 나도 이만 떠날 때가 된 것 같구만. 잘 있게 후배들. 안녕히 가세요, 선배님.
이렇게 수령이 떠난 후에 백성들은 사당을 짓거나 선정비 등을 세움으로써 사랑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에도 동상이나 비석 등을 세움으로써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저거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정 선배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훌륭한 수령들이 많이 나타나길 바라면서 이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